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원인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됐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주말 사이에 문을 연 분양시장의 견본주택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맥을 잡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56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45-7988번으로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자의 팁 준비를 하셨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살펴보고 준비를 들어가도록 하죠.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주택, 분양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승세를 탄 시장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오히려 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미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주택시장도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 후에 정책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라든지 또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송파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저가 매물들이 쌓였던 수도권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고 거래량도 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5월 3주차 매매 가격이요, 0.24%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 경우는 또 한 0.36% 좀 더 많이 올랐고요. 기존의 일반 아파트 약 0.22%로 전주 대비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2배나 될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서울을 살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냐 보시면은 아무래도 강동, 그리고 송파, 성동, 강남, 양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은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관리 처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늘면서 이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송파도요, 이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 그리고 잠실역부터 삼성동에 이르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송파도 오르고 있고요. 또 이 강북으로 넘어가 보면은 성동이 조금 올랐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 왕십리 뉴타운에 이 센트라스라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들이 계속 상승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도 더불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세시장도 서울만 보면은요, 지난주 0.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세 가격도 가장 높이 오른 곳을 살펴보면 역시 첫 번째가 강동이라는 얘기죠. 이 강동은 아무래도 이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 둔촌주공에 이주하는 세대만 해도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주 세대들이 주변으로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강동 쪽에 계속해서 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76%,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져보시면 송파라든지 성동, 그러니까 매매가가 오르는 곳은 전세가도 같이 따라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을 살펴봤고요. 이 경기도 쪽을 좀 살펴보면은 이 경기도는 이 가격이 오르는데 이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꽤 높게 분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을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극화 가격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도시가 조성이 됐던 안산시라든지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는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도시에는요, 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이런 차이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역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80년대, 90년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이라든지 상권, 교육 이런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는 살기 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최근에 적다 보니까 이 새롭게 아파트가 조성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기존의 아파트들이 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를 좀 살펴보면은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수도권의 분양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듯 하고요. 이 대선으로 멈췄던 분양들이 이제 5, 6월 이제 장미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분양을 할 건데 이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냐 따라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새 정부가 출범이 됐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려면 좀 내각도 구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월이 좀 넘어서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게 걱정됐던 뭐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거는 당분간 이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앞에서 상승률 추이를 봤습니다만 서울 그 안에서도 이 수익률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후에도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해 들을 수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지금 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불확실성 거친 시장,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팁을 좀 듣는 사이에 전화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연결 잘 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도봉구에 동아청술 아파트를 작년에 보유해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고 그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어떤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앞으로 좀 나아질까. 이제 막 사셨네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예. 네. 실거주하고 계신데 그럼 저희가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사셨다고요? 예. 작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3억 4천이요. 그렇죠. 그럼 뭐 거의 뭐 변동은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동아청술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계시니까 네. 예, 뭐 투자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는 시점이 몇 년 정도 있다가 팔면 좋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동아청술 아파트가 창동역 바로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뭐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창동역의 개발 계획, 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일단 좀 전체적으로 지도를 크게 보면은요, 이 뭐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이쪽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 인구가 있는 게 업무 단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하러 그쵸? 다 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타운의 약점이 그겁니다. 주변에 업무 단지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할 수가 없는 게 좀 약점인데 어쨌든 이 동네를 보면은요, 이 중계동 쪽이 이제 학원가 때문에 그동안 뭐 가격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뭐 중계동이라고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상계동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에 대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중계동 아파트 가격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계동에도 이제 8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조립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받아서 제일 먼저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계 주공 나머지 단지들도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동네가 이제 조금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는 어쨌든 이제 창동역 주변이잖아요. 네. 그리고 창동역에 있는 개발 호재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일단 뭐 KTX가 연장한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량 기지랑 이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여기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심을 재생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으로 보면은 이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업무단지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업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뭐 사업체도 뭐 많이 1000개 정도 막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은 일자리 같은 것도 꽤 많은 한 7, 8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내 아파트 바로 옆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업무단지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업무단지가 들어온 거에 있어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곡지구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강서구 마곡동이 뭐 그렇게 뭐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가 아니었는데 이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면서부터 이쪽의 부동산 가격들이 급격한 상승을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기대는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청솔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약점이 있느냐? 연차에 대한 약점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도 아니고 재건축을 기대할 만한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차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차가 애매한,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주변 여건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아청솔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격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내려간다는 그러진 않을 거고요. 조금씩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잘 진행이 되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도를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런 개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뭐 KTX 이런 뭐 연장 사업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좀 교통 편한 곳에서 거주하시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후광 효과를 좀 더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유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으니까 한 뭐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네네. 네네, 일단 업무단지 계획도 있고요. 가격이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한 1, 2년 보유하시다가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 향후 전망 그리고 이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TN 네. 부동산 가이드 연결 잘 되셨는데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그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예. 다산신도시 예. 거기 에일리네트 아파트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아직 그 짓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여기 투자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매수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평형대 몇 평대로 보셨어요? 거기는 동일 평수 32평이더라고요. 32평형으로. 예,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에일리네트 아파트. 이거 네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네. 네, 분양권 매수를 조금 분양권. 이따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 구리시요. 구리시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네네.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변으로 해서 많은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네. 누군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요게 아마 그 전매가 한 10월 넘어야 풀리죠? 네네네. 그래서 네. 미리 좀 알아보고. 네. 그거 전매 풀리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전매 풀린 그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순전히. 네, 일단은 투자고요. 뭐 나중에 상황이 되면 실거주도 뭐 네.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넷들이 여기 바로 이제 그 남양주 청사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 뭐 관심도 많았고 경쟁률도 꽤 네네네.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 10몇 대 1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산을 크게 보시면 네. 이 위쪽으로는 진건이 있고요. 여기는 조금 네. 지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고 진건 지구가 있는데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건에는 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주거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네, 그다음에 네, 더 네. 희소성이 있고 또 남양주 네. 시청이라든지 뭐 앞으로 법원, 검찰청 이런 게 다 그 위로에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네, 사람들의 네. 관심이 되게 깊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은 그 중앙선이 지나고 있죠. 네,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마 이 진건 쪽으로 통해서 가는데 이 지금 네, 쪽으로는 맞아요. 조금 멀어요. 네, 네. 그게- 다산역은 예, 진건 예. 쪽.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네.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네. 관심이 네. 많고 앞으로 뭐 가격 하락 여건은 크게 없는 지역인데요. 아, 혹시 네.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셨어요? 지금 이제 분양가에서 피가 조금 있다고 형성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피가 조금이요? 어? 피가 조금이요? 야, 피가 아니 뭐 한 5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피를 주고 네. 되는 건가가 사실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5천, 많게는 제가 네. 보기로는 1억 가까이도 붙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에리네들 예.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제 32평 단일 평수로 구성된 단지고요. 네네네. 분양가가 뭐 처음에 했을 때는 뭐 3억 후반에서 한 4억 초반, 네, 그러니까 한 네, 1,100만 원 정도 평당가가 분양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오를지를 보시려면은 일단 주변 아파트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2016년 작년에 했던 요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옆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네네네. 이제 한 32평대가 지금 한 4억 6천, 4억 7천을 가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아, 시청자님께서 이 구입해달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벌써 이 동일 평수가 같은 평수가 4억 6천을 네.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매수해야 될 아파트가 32평대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그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얘네들도 물론 4억 6천 밑으로 형성이 되긴 힘들겠죠. 이거보다 네, 새 네, 네, 아파트로 분양이 됐고 앞으로 이제 네.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아, 보니까 네. 뭐 주변 환경 물론 역에서는 조금 멀지만 네. 앞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또 위에 이제 뭐 남양주 시청 이청사라든지 계속해서 행정타운의 뭐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를 네.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 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피는 네. 이유가 있어서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러셔갖고 어쨌든 뭐 네. 전매를 하시려면은 불법이 네.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한 그쵸. 10월까지는 네. 기다리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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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네, 네. 10월 지났을 때 가셔가지고 조금 뭐 좋은 호스라든지 좋은 층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네. 조금 더 우위에 아.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골라보시면 뭐 투자 목적도 괜찮고 나중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네요. 투자 네. 겸 실거주도 괜찮은 네. 곳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네. 궁금증 모두 해결되셨나요? 네, 네, 다 됐습니다. 아유, 연락 네, 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남양주시 지금동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트 저희가 매수 전략 세워드렸고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네요. 다음 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서울의 노원구 월계동의 한진 그랑들 아파트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아파트를 44평인데, 예. 그거를,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네. 아이고, 평형때도 좀 있으시고, 혹시 살고 계세요? 지금 살고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냥 거기에 세를 주고 있거든요. 월세를 주고 있어요. 임대 월세를 네, 네, 네.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망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올 말 정도에 파는 게 나을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올해 말 정도에 팔까, 계속 네. 가지고 갈까. 이 네, 부분 네. 고민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보유하셨어요? 한 10년 가까이요. 저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남양주에 있거든요. 지금 남양주요? 예. 네네. 그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걸 팔아서 다른 네네. 데 사놔야 될지. 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화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노원구, 도봉구 이쪽에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비슷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그 석계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한진 하나 그랑구리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뭐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파트가. 네네. 예, 15년 가까이 됐고 보유는 10년 하셨는데 이 44평 요즘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한 5억에서 5억 2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성에 안 차시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평지에 예, 비해서. 그렇죠. 네네. 최근에 뭐 서울 전 지역들이 다 아파트가 올랐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노원구, 도봉구 뭐 이쪽이 원래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예, 네. 뭐 재건축 그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들은 더군다나 가격 상승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예요. 뭐 3,000세대가 넘는 네네네. 단지에다가 네네네. 뭐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뭐 1호선, 네. 6호선 이용하고 옆에 가면 또 7호선도 이용하고 네. 교통도 굉장히 좋고 살기도 좋은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거 이게 조금 네. 이제 걱정을 하실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광운대역으로 뭐 KTX 연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역세권 개발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진 이 그랑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내용이 없다.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살기는 좋고 대단지긴 하지만 네. 뭐 변화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예, 이 자체적으로 변화하기도 힘들고 그 네. 위로 뭐 월계 미성이라든지 월계 3호 같은 건 그래도 막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네. 재건축을 하지가 않은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네. 이 한진 하나 그랑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도 일단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게 44평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평수가 물론 뭐 예전 2007, 8년 그쯤에는 뭐 중대형 평수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네. 아무래도 좀 중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들이 가격 오르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쪽 위로 해서는 계속 뭐 상계도라든지 변화가 생길 거고 또 이제 네. 바로 옆으로 뭐 별내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 신도시 같이 새로운 도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네. 있어서 오래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도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단 네. 업무 단지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 중심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월세를 얼마 받고 계세요? 110이요. 아, 110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월세에 만족을 하신다면 네. 뭐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실 거라면은 네. 요거를 매도하시고 네. 뭐 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예, 네. 그런 투자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네. 예, 그렇고 요 아파트는 매도는 뭐 올해 가을이나 뭐 내년 봄중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하시고요. 아, 예, 네네. 그 좀 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네. 회사 세미나 한번 참석하시면은요, 제가 앞으로 좀 그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세미나 예약하시고 꼭 한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유, 네. 고민 해결 되셨나요? 일단은 네. 가격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내용 참고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노원구 월계동의 한진 그랑빌 아파트 저희가 매도 전략 세워드렸고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자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91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매매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흐름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요즘 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 오피스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란 종목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된 월세를 받는 수익형 그런 예.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좀 좋은 곳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공급이 없던 곳은요, 이 오피스텔도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좀 전세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예. 오피스텔 가지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갭 투자를 오피스텔로 그렇죠. 가능할까 예.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급량입니다. 이 주변에 공급량을 꼼꼼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 가격에 비해서 또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수보다는 그냥 임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전세가가 너무 높다고 해서 뭐 갭이 작다고 해서 소액 투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주변의 공급량 이런 거 꼭 따져보신 다음에 도전을 해보신다고 하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을 뭐 갭 투자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치 선정이겠네요. 그렇죠. 네. 오피스텔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 하시면 세미나 오셔서 1:1 상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불확실성 거친 시장,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니까요. 문의 전화 02-2077-6356번으로 꼭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알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는데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91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형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는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최소한 강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 것이 보이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다. 바로 그것이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준점이 바로 현재 낙후된 지역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강남 지역의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축, 바로 두 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의 축이 바로 미래의 강남의 30년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강남대로 축에 위치한 노년 1동, 바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인데요.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뭐 숨겨진 진주를 발굴해 오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미스터 역세권 정형근 이사께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두 군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 일단은 강남 서초구에 있는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강남 일대 개발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특히나 뭐 삼성 역세권과 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개발은 아직 상당 기간, 2030년까지 계속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을 잘 찾아봐야겠죠. 일단 내년과 내후년에 가까운 미래의 큰 호재와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봐도 또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제터널이 뚫리면서 바로 내년부터 가격 상승이 많이 예상이 되는 지역인 바로 서초동, 거기에 남부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양천구 지역 학군으로 유명하죠. 거기서도 아파트 대단지들,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2만 7천 세대와 그리고 신정 뉴타운이 또 개발이 되죠. 여기가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 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16,000세대. 이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통해서 큰 폭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정동 도시생활주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지역,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이 두 정보 준비를 해주셨고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초구로 출발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15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이름부터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일 텐데 입지 분석부터 해주시죠. 일단 이곳 가장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업지에 있습니다. 예. 상업지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뒤에 상업적인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 일대 역세권들 살펴보자면 서초 역세권, 그리고 교대 역세권, 그리고 본 매물지가 가까이 있는 남부터미널 역세권 이 세 군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호선 내선 순환 빼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북까지 이어지는 도심까지 이어지는 업무 라인을 다 꿰뚫고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의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세권 자체는 남부터미널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거의 메카인 지역입니다. 이곳 지역에서 바로 도보 2분 정도만 가면 되는 매물지가 위치가 돼 있고요.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브랜드 커피숍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업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에게 딱 맞는 그런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방배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돌아가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참 뒤에는 장제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넘어가서 방배동 지역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특성으로 봤을 땐 학군 우수하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거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상권도 인접해 있고 확실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 호재들이 마련돼 있죠? 네, 일단은 제가 이 매물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시세들 옆에 강남에 있는 매물들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그리고 역과는 가깝고 앞으로의 미래가 가치가 높은 개발 호재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은요. 지금 현재는 남부터미널이 아주 오래됐죠. 구도심에 속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용객 수도 현저히 많이 줄고 사업성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곳이 업무타운 상업시설 같이 혼재돼서 지어질 예상이 되는데요. 본 매물과는 도보로 약 3, 4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맞은편에 이런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 업무타운 조성이 되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인구를 낳을 수가 있고 유동인구만 해도 5만 명 정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터미널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고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제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사부지가 지금 현재 이전이 되게 되면 여기가 문화클러스터로 개발이 되죠. 현재는 서리풀공원, 몽물라투공원, 방배나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장제터널이 뚫리고 여기 문화클러스터로 개발이 되면서 방배에 있는 일부 지역 그리고 서초동 본매물 지역의 지가가 아주 높은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사당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강남 쪽에 있는 건 장제터널의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단절돼 있던 지역, 바로 방배동과 본매물 서초동 지역이 가장 우수한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방배 재건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 일대에 있는 재건축과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이 물려서 이곳에 3구역부터 19구역까지, 11구역까지 빠른 속도로 사업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주 수요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집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상대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작은 저평가 금액으로 큰 효용 가치를 볼 수 있는 초역세권 상업지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좋죠. 게다가 앞으로 뭐 이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걸맞춰서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될 텐데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겠네요. 네, 일단은 15층 건물이고요. 올해 11월 완공 예정으로 건물이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본 매물은요. 일단은 3층입니다. 도시생활 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 매물은 15층 중에 3층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취득록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주택들 보면 노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건물은 이곳 서초동 일대에서는 상업지 일대 약 2군데, 3군데 정도 지어진다고 보면 되겠는데 본 매물이 압도적으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안에는 냉장고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딱 맞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신혼부부들이 방 2개 구조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예요? 네, 일단은 강남 일대 가격대 보시게 되면은 뭐 역삼동 일대 보셔도 3억 4천, 5천 이 정도의 신규 분양 매물들이 나오죠. 본 매물은 12평, 사이즈도 뭐 적당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또 15층 상업지에 높은 메리트 있는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3억 5백이라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500이면요 주변 일대 대비했을 때 4천 정도 저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천 정도 저렴하게 매입이 돼서 이 본 15층까지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확보가 돼서 매가가 저렴한 이런 매물들 잘 찾으셔야지 여러분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전세가 약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3,500 정도 투자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곳은 강남이기 때문에 월세 또 상업지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강세 지역인데 2천 보증금에 월 1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아주 최고인 지역, 공실률 낮은 지역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자 그러면서도 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 잔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발전이 되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역세권에도 진입하기가 아주 수월한 지역이니까 역세권에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장제터널 개통과 동시에 아주 큰 폭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유의점이 없나 봐요. 유의점이 아니라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7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이 예상되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네, 강남의 중심지죠. 논현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이 논현동이라서 다 같은 논현동이 아닙니다. 이 제가 오늘 추천드린 지역은 논현 1동.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강남대로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어떤 곳입니까? 벌써 5월 초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신사역까지 강남역서부터 착공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 착공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두 번째, 이미 유명 탤런트들이 가장 선호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바로 이곳 논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논현동에서도 특히 신논현역에서요, 강남역 방향으로 보고 또 논현역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른 건물群들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현재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3년, 5년 시간이 갔을 때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 신분당선 연장 노선과 더불어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이미 하루에 유동인구만 100만 명이 이를 만큼 강남역 상권들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움직이는 말에
올라타셔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네요. 노년 일동 입지 여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곳은 워낙 개발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서 더 개발될 여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부분들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의 개발 호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축으로 개발이 되죠. 현재 가로변이었던 테란로의 성장성이 거의 이제 끝나가죠. 그렇다면은 다음 차세대의 강남의 먹거리는 바로 강남대로와 영동대로가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 강남대로가 그렇습니다. 심판보 지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이 돼서 그 주변 가치로의 집값을 크게 밀어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죠? 이미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 구간의 상업지구의 개발 가치, 거기다가 9호선 신논현역이 있는데 또 언주역이 있습니다. 전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내년 중반이면 이미 완료가 되죠.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더불어 특히 논현역 일대, 신논현역 일대 복합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즉 지하대로의 통합 개발과 더불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가치는 이미 강남 지역의 큰 리메이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착공이 곧 임박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부지와 마지막으로 차병원 사거리의 의료 특화 거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미래 가치가 상당하다라는 부분, 호재들도 뭐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또 건물도 살펴봐야 될 텐데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군에 대해서 특히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네. 이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총 29세대고요. 자,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기는 총 7개층 중에 2개층이 주차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세대당 한 대의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만 해도 이미 월세 5만 원,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주차의 해결이 좋다는 것과 더불어 두 개 동이니까 7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이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 구간에 2개층으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고요. 여기는 오늘 소개해드린 가치는요. 총 7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외벽, 내장, 마감재가 이 강남 수준에 걸맞는 고급 내장재를 도입하는데 풀옵션입니다. 전부 잘 갖춰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잘 갖춰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딱 좋은 그런 안성맞춤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방 2개 구조, 즉 투룸 다세대 주택에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러면서도 화장실이라든가 특히 주방에 건축주가 아주 역점을 두는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됩니다. 아유, 네.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를 못해서 한 2바퀴를 빙빙 돌았습니다. 이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는 점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렇게 건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가 보통 3억대 중반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매가 3억 1,500만 원.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억 1,500만 원에 임차, 저는 그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권해드리는데 2억 8,500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요, 건축주가 직접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를 맡아서 AS까지 해주기 때문에 책임 준공, 책임 시공, 책임 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3천만 원. 2억 8,500만 원 임대를 놓게 되면 불과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데 이곳 어떤 곳입니까? 월세 빵빵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그러면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의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를 보시면 약 한 6천만 원 남짓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임대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특히 강남은 땅값 비싸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기는 대지 지분만 해도 거의 5평에 가깝습니다. 자, 이곳이 평당 4,200에서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2억 2천에서 2억 5천만 원.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면 당연히 원가에 가까운 그런 건축물이라는 점, 특히 이런 다세대 주택 쉽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이면서 앞으로의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된 그 대표적인 지역의 가치를 바로 매수하시면 누리시게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가격 분석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확실히 뭐 다양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꼼꼼히 짚어보고 실제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인가를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의 임대 시세 확인하시고 주변의 거래 시세 확인하십시오. 네, 현장 확인 꼭 해보시라라는 유의점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보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이번에는 양천구 신정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전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역에 근접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뭐 도심 외 지역이 아니라 중앙에 있죠.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구 일대를 지나는 역세권 보면은 뭐 목동하고 오목교역 그리고 본 신정 역세권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신정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신정 역세권 바로 앞에 3분 정도만 목동 로데오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 있는 뭐 백화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 신정 역세권 일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 로데오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좌측 하단 보시면 2호선 내선도 또 다니거든요. 2호선의 신정 내거리 역세권도 도보로 약 5분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매물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역세권을 활용 가능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마곡지구 입주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마곡지구와 연결이 되는 두세 정거장 위로만 가면은 바로 마곡지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5호선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 마곡지구까지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주 주택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큰 개발할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가 목동 그리고 오목교 역세권처럼 상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정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문 열고 나오면 바로인 거예요. 네, 확실히 바로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투자 포인트로 저평가 매력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네. 미래 가치가 빵빵해야 될 텐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9호선 라인 목동 상단 역세권들 보면은 염창 역세권 뭐 등촌까지 이어지는 라인 보면은 2억 중반대 이상 상회하는 지역으로 매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같은 뭐 투룸 주택 같은 경우에요. 하단에 있는 목동과 오목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이 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 역세권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을 먼저 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 원칙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도 큰 매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을 들여서 안전하게 들어가려면은 이런 저평가된 역세권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 바로 목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재건축되는 건 누가 다 알고 있죠. 14개 단지
2만 7천 세대가 있고요. 곱하기 3하면 1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리고 좌측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정 뉴타운입니다. 올해 2-1 레미안 일반 분양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16,000가구에 약 4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인구들이 창출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 뭐가 됩니까? 원주민이 삽니까? 아닙니다. 신규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값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동네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 역세권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목동과 오목계는 당연히 이 가격대에서 상향이 되겠지만 작은 가격에서 큰 가격으로 튀어오르는 지역은 바로 이곳 신정 뉴타운이라는 겁니다. 신정 역세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1분짜리 2억이 채 안 되는 이런 금액대로 여러분 큰 가격 상승. 최소한도 목동이 2억 중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도 5천 이상의 갭이 여러분들 투자금에서 상회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이 저평가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또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될 텐데 건물은 어떤가요? 네, 건물 완공 예정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이고 안에도 옵션이 빠방하게 잘 들어가고요. 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변에서 가깝고 바로 앞에 브랜드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에서 가깝고 대로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택이고요.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완공 예정이니까 바로 임대 활용이 가능한 빠른 매물이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요, 일단은 자주식 주차로 주차도 완벽히 잘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주차, 방 2개 그런 구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어떤 수준인가요? 네, 일단 매가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가장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게 2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2억 안 되는 금액이면은 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1,000만 원 투자금 활용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 1억 8천, 매매가 1억 9천,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 1,000만 원 정도면 취등록세 생각 안 하시고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2천에 월 8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월세 수익률 면에서도 강점을 지녔다. 이 말은 뭐냐면 불과 2년에서 4년 후면은요. 여기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느 정도 다 계획이 다 눈에 보일 겁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의 공룡률이 완성이 될 거고요. 목동은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겠죠. 목동은 항상 재건축 나오면은 그 가격 변동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승, 파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억이 채 안 되는 가격적인 매력까지 보유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개최됩니다. 문의전화 02-2077-6355번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현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